안녕하세요. 올해 여러분과 통합사회 수업을 함께할 권세진 선생님입니다. 윤대성 선생님하고 앞에서 세계의 주요 지형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왔죠. 선생님과는 기후 수업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 교과서 38페이지, 39, 40, 4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 1, 그 과목에 2단원 기후, 3단원 지형, 5단원 자연재해하고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중학교 사회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절에 너무 즐거운 나날을 보내느라 공부를 열심히 못했던 친구들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공부는 잊어버리고 또 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각자가 처한 자연환경에 따라서 옷의 형태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가옥의 형태나 발달하는 산업의 종류도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지금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단원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연 환경들의 특징 알아볼 거고요.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와 동일한 시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주민들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뭘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왼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미국의 뉴욕,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도시의 모습이에요. 매우 비슷하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현재는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역적인 차이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햄버거를 먹고 운동화를 신고 비슷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지역마다 독특한 특징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던 그 모습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나와 다르다고, 낯설다고,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면서 살 수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아마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넓고 더 다양한 세상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이제 기후를 좀 알아볼까요? 기후. 일단 기후라는 단어의 의미 좀 짚고 넘어가죠.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자, 기후란 일정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 종합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장소의 기후를 이야기할 때 흔히 기온이 어떻다, 덥다, 혹은 춥다,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적게 온다, 이런 기온과 강수 특성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기온과 강수를 기준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후를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가장 더운 열대, 자,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그리고 건조기후와 고산기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기후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볼까요? 아주 크게 살펴보면 위도에 따라 위도가 0인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열대, 온대, 냉대, 그리고 저 끝에 극지방, 한대, 이렇게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위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
태양에서부터 태양의 에너지, 즉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지구로 직선으로 얘는 진행돼서 옵니다. 그런데 이 동그란 지구의 표면에 태양의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면 단위 면적당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게 돼요. 동그랗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양이 축적이 되는 적도 지방, 저위도 지방은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거고, 상대적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기온이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도대별로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대, 온대, 냉대, 한대가 나타나요. 물론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남반구도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이렇게 냉대, 한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실제로 나타나는 기후 지역들의 패턴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죠. 자, 위도대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이 매우 복잡합니다. 자, 자세하게 우리가 다 알지는 않겠지만, 다 배우지는 않겠지만, 위도뿐만이 아니라 뭐 지형이랄지 수륙 분포랄지 이렇게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가 복잡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후대별로 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름의 질서가 보일 거예요. 자,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적도에서 시작해 볼까요?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는 덥고 습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후 그래프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어떻게 읽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세로축의 왼쪽은 기온을 나타내고요. 세로축의 오른쪽은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자,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는 각 월별, 이 월이 있죠? 밑에 각 월별 평균 기온을 나타냅니다. 자, 월 평균 기온이라는 것은 그 해당 월에서 가장 추웠던 날, 그리고 가장 더웠던 날을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그 체감 온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태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싱가포르의 기후를 읽어볼까요? 싱가포르는 일단 1월은 월 평균 기온이 대략 한 7, 8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12월도 비슷하죠. 7월도 비슷하죠. 즉 1년 내내 싱가포르는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 그래프는 강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싱가포르의 강수량을 한번 읽어볼까요?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최소 150mm 정도, 가장 비가 적게 올 때도 150mm 정도는 오고 많은 날은 300mm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참고로 우리 전주랑 비교를 해볼까요? 전주는요 1월의 평균 기온은 한 마이너스 2도 정도 돼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8월 달의 평균 기온은요 한 25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전주는 한여름인 8월은 강수량이 한 250mm 정도 됩니다. 250mm 정도 되는 강수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8월에. 자, 그러면 싱가포르의 기후가 좀 감이 오나요? 우리나라의 한여름처럼 1년 내내 덥고 매우 습한 날씨가 지속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여름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곳이 바로 열대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 전통 사회에서는 일단 열기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했겠죠. 그리고 습기, 그리고 열기와 습기가 많기 때문에 해충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집의 형태가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의 집을 우리가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바닥이 높은 가옥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그리고 지붕의 경사가 매우 급하게 나타나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통풍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종이 쳤지만 우리는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창문이 매우 넓고요. 그리고 집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이건 전통적인 복장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최대한 열대 기후에 맞는 옷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트로피컬 패션이래요. 트로피컬 열대 패션. 자, 최근에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은 얇고 가벼운 통풍이 잘 되는 이런 옷들을 주로 입겠죠. 그리고 음식은 변질을 막기 위해서 주로 기름에 볶고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조리법이 발달했습니다. 이 지역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요. 즉 햇볕이 풍부하고 비가 많이 오면 식물이 아주 잘 자라겠죠. 그래서 농업에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왼쪽은 이게 열대우림의 사진인데요. 나무가 매우 울창하죠. 이렇게 나무가 울창해서 지면까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햇볕은 이 지면에서 자라는 농작물의 경우는 이 커다란 나무들 때문에 햇볕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너무 많이 와서 지표면에 남아 있어야 할 영양분들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형태의 농업이 발달했어요. 자,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화전 농업. 자, 화전이라는 것은 불을 질러서 만든 밭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이 자른 나무를 태워요. 태워서 이 영양분을 일시적으로 땅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곳은 비가 많이 오고 햇볕이 뜨거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인공적으로 공급했던, 그러니까 비료 역할을 했던 요 재들이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영양분들이. 그래서 이 영양분이 다 쓸려 내려가면 이 토양이 매우 또 척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해서 또 역시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불을 질러서 밭을 일구는 이런 형태, 이동식 화전 농업의 형태가 전통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 재배하는 주요 곡물 자원들은 카사바 그리고 얌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고구마 같이 생겼죠. 매우 영양분이 풍부한 이 열대기후 지역에 꼭 필요한 주식 작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는 기온과 관계없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곳이 이집트의 카이로를 들 수 있는데요. 기후 그래프로 또 한번 기후를 읽어볼게요. 자, 강수량이 거의 없죠. 파란색 그래프가 거의 없죠. 따라서 사람들은 강한 햇볕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 왼쪽 위의 사진을 볼까요? 사람들은 강한 햇볕 그리고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온몸을 감싸는 그리고 헐렁한 이런 형태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가옥의 형태는 한낮의 열기와 그리고 한밤의 냉기를 동시에 피해야 하기 때문에 흙벽돌로 만든 벽이 매우 두꺼운 이런 형태의 집을 짓습니다. 보면 일단 지붕에 경사가 없죠.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고 창문이 매우 작은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음식을 보면 음식의 경우에는 밀과 고기가 주재료인데요. 자, 최소한의 수분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찜 요리가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가 안 오는 사막에서 어떻게 밀을 재배하고 고기를 생산할 수 있었을까요? 건조기후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지만 아예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래하천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볼까요? 자, 외래하천을 이용한 농업은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나일강인데요. 자, 나일강은 비가 많이 오는 다른 기후 지역에서부터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량을 유지한 채로 건조기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아주 고마운 하천이에요. 이런 형태의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하는데, 자, 이 외래하천인 나일강
활용해서 이 나일강 주변은 이렇게 나일강이 물을 끌어와서 주변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건조기후 지역에도 지하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하수는 땅 속에 있기도 하고 일부 구간이 지표면 위로 드러나 있기도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막의 연못, 바로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바로 지하수입니다. 위쪽에 있는 요 사진이 오아시스를 이용한 농업의 형태예요. 이거를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오아시스를 활용해서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농작물을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작물이 밀과 이쪽에 있는 대추 야자입니다. 처음 보죠? 대추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대추 야자가 과일인데 매우 달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자, 참고로 이 밀이라는 작물이 참 매력적인 작물인데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잘 자랍니다. 건조한 기후에도 잘 견디고 서늘한 기후에서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지구상에서 매우 넓은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작물입니다. 자, 계속 갑시다. 고기는 어떻게 생산을 할까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사람과 동물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이 발달을 해요. 자, 유목의 형태로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이동식 천막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건 몽골의 게르라고 불리는 전통 가옥인데요. 자, 이동에 유리한 형태로 발달한 가옥입니다.